자, 안녕하십니까. 토요 특항 셀트리온 저축 프로젝트, 셀트리온 저축 이렇게 만든다. 유료 2만원 특강입니다. 이 강의는 죄송하지만 유료 특강입니다. 그죠? 이따가 계좌를 말씀을 드려야죠. 자, 지금 제가 이제 2월달부터 해서 지금 물론 중간에 조금 이제 시장이 4월달에 안 좋았을 때 좀 쉬었고, 그죠? 다시 이제 또 종목들이 좀 서서히 또 하반기를 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셀트리온 저축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셀트가 또 주가가 하락도 많이 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 16만원 밑에서 바닥을 또 만들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서 그 수익금으로 셀트리온 주식을 한 주라도 10주라도 늘려나가면 그죠? 결국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자, 그런 취지에서 진행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실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을 이제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보니까 이번 주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그 셀트리온 저축 프로젝트, 매지온이 37.57% 수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주 이제 4종목씩 소개를 합니다. 그죠? 4종목씩. 4종목씩 소개를 하는데, 지난주에는 매지온이 이번 주에 37.57% 상당히 수익이 컸죠. 매지온 신약 개발. 그래서 오늘도 어쨌든 또 4종목을 소개할 텐데, 아무튼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단기 매매잖아요. 어쨌든 이게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그 리딩을 할 수도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매수를 보고 나는 이게 좋겠다 생각하면 매수를 하시고 손절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죠? 내가 매수한 가격에 7% 요 전후가 빠지면 어떻게든 손절을 하셔야 돼요. 손절 안 하면, 그죠? 시장이 좋을 때야 괜찮지만, 또 시장이 좀 조정받고 안 좋을 때는 또 주가가 더 크게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절매를 하면 기회를 옵니다, 또 다른 종목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단기 매매 해야지 계속 성공하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꼭 그걸 지킬 수 있으면 여러분들 종목에 매매를 하시고, 못 지키겠다 그러면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명확하게 하는데, 그 손절가는 내 매수 가격에서 7% 빠지면, 그죠? 하늘이 무너져도 손절매를 쳐라. 천하에 삼성전자를 만약에 추천했다. 제가 삼성전자도 7% 빠지면 손절매 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매지온이 효자 노릇을 했는데, 이제 다음 주에도 또 어떤 종목이, 그죠? 또 좀 수익을 내줄지, 한번 기대를 하세요. 자,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2월달부터 셀트리온 저축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크게 수익을 땡기는 거예요. 그죠? 그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조금 내가, 금액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사실은 2월달, 3월달에는 시장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만약에 투자금을 내가 1,000만원을 가지고 한다. 그럼 1,000만원을 다 하는 거지만, 근데 시장이 조금 4월달, 사실은 5월달도 그렇게 시장이 좋지 못했어요. 지금 6월달도 그렇지만은, 이럴 때는 이제 만약에 내가 1,000만원을 가지고 단기 매매 한다고 한다면, 그냥 한 500만원 정도. 무슨 말 아시죠?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단기 매매를 풀로 하시고, 시장이 조금 좋지 못할 때는 그만큼 단기 매매의 금액을 줄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 아시죠? 그래서 이때 이제 2월달은 상당히 좋았죠.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에 3월 4일날 이것도 3번 제가 추천한 종목이에요. 그죠? 3번, 한 번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쪽 기존에 또 이제 6월달에도 소개하는 종목 중에서 연속으로 하는 종목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도 있고 합니다. 자, 이 종목은 354%의 수익이에요. 최고가가, 그죠? 39,600원까지 갔었으니까 매도 정확하게 잘 했죠. 이수화 2월 25일 날 추천했는데 2750원. 이수화가 이제 지금 이수 스페셜이 대박이 나버리고 있으니까 200% 수익이에요.
코스모 신소재도 이제 2월달 시작하면서 둘째 주 날 한 거잖아. 그죠? 2월 11일 날. 69,600원에 추천했는데, 지금 최고가가 242,200원까지. 248%. 로버터 SPB 테크 144%. 이수페다시스 4월 7일 날 한 거예요. 그죠? 4월 7일. 참치가 이것 때문에 욕도 많이 먹었어요. 한 달 동안 못 가다가 결국은 가버렸는데. 136%. 자, 요게 이제 탑 10 종목들이에요. 그죠? 수익이. 10종목. 물론 여기서 우리가 손절 맺힌 것도 있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손절 이때는 손절이 많지는 않았죠. 그죠? 주가가 뭐, 시장이 좋았으니까.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렇게 종목을 쭉, 미래반도체, 원익, 하루에 4종목씩 하니까 뭐, 두월도 수익이 좀 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손실본 종목들도 꽤 있어요. 그죠? 뭐,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만 7% 손실가 지켜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번주에 했던 종목, 4종목이었죠. 그죠? 4종목. 자, 이제 요쪽에 이제 매도 팩터도 손절가 7%니까 12. 일단은 손절 맺히세요. 매도 팩터도. 그죠? 그 다음에 미래반도체, 코리아 스키드 지난주에 한 것이고, 맥커스 지난주에 한 것이고, 매수 가격이 아무튼 빠지면 손절매입니다. 자, 이번주에 이제 했던 게, 하나마이크론, 심텍, 메지온, 두월. 4종목을 했었어. 그죠? 근데 이제 하나마이크론은 뭐 장중 고점이 22,250원까지 가서 7.23% 수익이었고요. 심텍은 오히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빠지기 시작했죠. 그죠? 4.75%. 이것도 만약에 이제 7% 밑으로 내려가면 손님을 치는 거예요. 자, 메지온이 28,400원에 이제 추천이었는데, 와, 금요일날 37,650원까지 37.57% 수익이에요. 이게 대박 났죠. 어쨌든. 자, 두월은 4,210원이었는데, 금요일날 종가가 3,975원이에요. 5.58% 손실이야. 자, 그럼 다음 주 월요일날 만약에, 하락을 해서 7% 손실이다. 그럼 무조건 뭐예요? 손절매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절매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개인들이 단기매매는 그런 거예요. 단기매매는 손절매를 두려워하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새로운 좋은 종목이 나오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10% 막 7% 손해보면 손해보고 못 팔아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다 보면은 또 20% 빠지고 그러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것만 딱 지키면 돼요. 그죠? 그렇다고 뭐 큰 자금으로 뭐 단기매매 예를 들어서 메지온이 37% 올랐는데 이거는 뭐 10억 살 수 있겠어요? 1억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만 잘 해서 아무튼 이번 주에 4종목 하나마이크론, 심텍, 메지온, 두월 4종목 소개를 했는데 어쨌든 메지온, 하나마이크론 수익이 났고 그죠? 심텍과 두월은 하락을 했네요. 그만큼 시장이 좀 좋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2월달, 3월달에 시장이 좋을 때는 막 사면 상한가도 막 더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만큼 시장이 좋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분기 장세가 좋았고, 리프티, 피프티 장세는 계속 진다. 가는 놈이 계속 가. 그죠? 지금 우리가 2차전지도 그랬고, 또 못 가는 놈들은 못 가잖아. 근데 못 가는 놈들이 또 상승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대표적인 게 루닛 같은 경우에도, 그죠? 막 가니까 계속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루닛도 말씀 많이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가는 놈은, 더 가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지. 못 가는 놈을 자꾸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뜻이야. 단기 부분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2분기는 이제, 뭐, 다음 주부터 2분기잖아요. 7월달부터. 2분기는 어쨌든 연말까지 이제 바이코리아 부분. 그러니까, 뭐, 한 6월 정도. 그죠? 이제 이번 주부터 6월 후반 말부터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6월 중순 이후부터. 그럼 이게 이제 7월 중순까지도, 늦어도 뭐, 7월달까지 아니면 8월 초까지도, 그죠? 지수가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제 지수가 조정을 받지만, 개별 종목들은 저 압축돼서 화려할 거예요. 재밌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제약, 바이오, 자동차, 하반기, 주도, 여기서 이제, 누가 제일 강할지는, 그죠? 좀 지나봐야 되겠죠. 누가 주도를 확! 그러니까, 1분기에 2차전지가 또 이쪽에 로봇이 AI가 결국 2차전지가 제일 대박이 났잖아. 그죠?
그 2분기도 마찬가지로 반도체가, 제약바이오가, 자동차가, 그죠? 누가 대박 날지는 7월 정도 지나봐야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은 테스트만 해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시황을 잠깐 보면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좀 하락을 했는데, 그죠? 뭐, 당연히 미국 시장은 조정받는 부분이고, 제가 어제 셀트리온 시황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13,000포인트까지, 그죠? 내려와도 상관없다. 거기까지 조정받으면 더 좋다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도 그런 양상에 지금 약간 진입을 했고요. 자,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지난주에 매도가 조금 나왔죠. 자, 요거부터 먼저 보고 볼게요. 자,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1조 1000억을 팔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지금 이제, 근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는 이제 매수를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매도를 해요. 올해 13조 원 이상 매수를 했다가 지난주에 이제 1조 원 정도 팔았죠. 1조 1362억 팔았으니까. 뭐 기관들은 지난주나 지지난주나 계속 팔고 앉았고. 그죠? 그 지난주에 이제, 뭡니까? 연기금도 조금 매도가 나와요. 그죠? 연기금이. 그래서 이번 주는 어쨌든 기관들도 누구 또 외국인들도 약간 매도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 시장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여전히 외국인들이 12조 9천억, 기관들이 3조 2천억 매도, 연기금이 지금 1조 1천억 매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연기금이 꽤 많이 팔았습니다. 거의 뭐 한 1조 넘게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도로 돌아선 거죠. 그리고 기관들도 매도. 그죠? 기관들은 지금 뭐 4년 연속 지금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참 가슴 아픕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시황 부분. 그래서, 다음 주도 조금 지수적인 부분에서는 조정은 조금 받을 것이다. 그죠? 또 월말 윈도 뭐 7월 달 정도까지는. 그래서 약간 너무 크게 빠진 것이 아닌 박스권의 모습에. 그죠? 그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매에 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뭡니까? 유료 특강이에요. 그죠? 유료 특강. 그래서, 왜, 무슨 뭐, 유료 특강이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4월 달부터 진행을 해왔고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유료 2만원 특강입니다. 단, 종목 매도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유이지만, 뭐, 그죠? 특강비를 내고 안 내고 여러분 자유잖아. 솔직히 말하면. 뭐, 제가 안 냈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죠? 근데 요번 이제 지금 한 2주 동안에는 거의 좀 그 특강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특강비를 안 내고 좀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 그러면 그죠? 그렇잖아. 그죠? 저도 또 여기 떨어지잖아. 어쨌든 좋은 종목을 저는 열심히 발굴해서 그죠? 또 셀트리온 저축을 만들어 가야 되니까. 어쨌든 셀트가 지금 이 시점에서 안 가고 있으면 그죠? 성공해서 셀트리온 저축 들면 우리가 1분기에 얼마나 많은 또 그죠? 2분기에 저축을 들었습니까? 그렇게 천천히 만들어 가십시오. 아시겠죠? 자, 특강비는 2만원이고요. 우리은행 102-163-313136 예금주는 셀트금. 그죠? 1원짜리 부대님들께서 뭐 난립니다. 구글. 근데 1원짜리 부대들은 듣지 마. 이 강의. 왜 자꾸 들지? 몰래 그렇게. 나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데. 니들은 자존심도 없니? 그 듣지 말라는데 싫은 사람 목소리를 자꾸 왜 들어? 알았지? 이런 짜리 부대들은 나가주세요. 종목 듣지 마시고. 자, 우리 다른 분들은 뭐 또 셀트 좋을 때 기분 좋으면 그죠? 뭐 강의비 내고 한 번씩 동항하셔도 됩니다. 저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날까지. 자, 셀트리온과 포스코 퓨처엠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저축 주식으로. 셀트리온은 생명공학, 포스코 퓨처엠은 에너지. 그죠? 결국은 성장 산업은 셀트리온의 바이오 시밀러, 전기차의 2차 전지. 그죠? 두 개가 좀 최고의 어떻게 보면 성장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애들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이렇게 성장이라는 부분들 모르는 것 같은데, 이번 바이오 시밀러 산업도 매년 2028년까지는 25%의 고성장을 합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그냥 강력하게 보유하면서 저축 열심히 드시고, 포스코 퓨처엠 강력하게 보유하면서 저축 열심히 드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아차가 이제 자동차니까 하반기에 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최근에 조정이 좀 받고 있죠. 그러니까 조정 받는데 자꾸 뭐 매수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일단은 조금, 그러니까 시장을 보면서, 그죠? 강약 완급 조절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쪽은 추세 매매. 제가 이제,
1분기에 사실은 그 이쪽에 카카오도 뭡니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카카오는 제가 아니다, 이거 아닙니다 해서 강함하게 매도하십시오 말씀드렸어. 카카오는 언급 안 하잖아. 그때만 해도 뭐 거의 6만 5천 원대 이때 이제 결국은 손 들었으니까 지금 보니까 5만 얼마까지 내려갔더라고요. 그거예요, 여러분들. 아닌 거는 빨리 접는 거예요. 아무리 천하의 삼성전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카카오 아니니까 접잖아. 그래서 이제 이게 LG전자 쪽에 바람이 조금 불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LG전자도 이제 자동차 전장 쪽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냥 제가 보는 거예요. 전기도 마찬가지고 그죠. 물론 증권사에서 뭡니까 항상 추천 종목을 매년 연말 되면 내잖아요. 그럼 거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는 거 봤어요? 맨날 빠져도 맨날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죠? 저도 그렇게. 그래서 제가 어디에 강약을 두는지를 여러분들이 캐파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상세하게 이제 봅니다. 자, 지난주에는 제가 하나마이크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제가 이쪽 반도체 소부장, 또 바이오, 또 자동차 부품, 그죠? 이 부분들은 하반기 주도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나마 최근 들어서는 누가? 반도체 소부장이 좀 강하게 올라왔고, 바이오가 좀 크게 빠지고, 그죠? 그러나 자동차 부품 쪽은 1분기에 워낙 좋았으니까 5월달, 6월달에 조금 조정받고 있고, 그죠?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는 하나마이크론을 소개를 해서 어쨌든 7%의 수익이 났었죠. 이번 주에는 이제 한미반도체를. 자, 한미반도체는 이제 그 반도체의 그 자동화 장비, 또 반도체를 제조용 이 장비를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뭐 국내에도 마찬가지지만은 해외 쪽도 그죠? 이거 반도체 제조업체한테 공급을 해 줍니다. 특히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AI 해서 PCB 쪽에 그죠? 가장 수혜주가 이수페타시스 대박을 내드렸죠. 그죠? 그 이제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지금 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이쪽 주가들이 그나마 올랐던 게 미국의 엔비디아의 향후 실적이 좋을 것이다. 주가 상승과 더불어서 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도체 장비 쪽인데, 한미반도체는 마찬가지로 또 AI 수혜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특히 이제 이 회사는 그 중국 반도체의 그 후공정 테스트가 좀 가동률이 좀 약간 저조한데, 그죠? 지금은 이제 우리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들의 이제 빅테크 업체들, 뭐 지금 뭐 챗 GPT, 그죠? AI 계속 투자를 확대하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우리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수혜가 될 수가 있고, 또 이 지금 이제 한미약품과 자꾸 제가 한미약품이래. 한미반도체와 연관되어 있는 그 이 HBM 이게 이제 뭐 고대 역폭 메모리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이게 이제 결국은 AI 쪽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뭐 올해도 2배 정도 성장을 하지만은 내년에도 2배 정도 성장을 한대요. 그죠? 연평균 한 25%. 그죠? 근데 그런 부분에 아무튼 뭐 이거 연관되는 이제 부분과 관련돼서 한미 반도체가 그죠? 그 장비 제조 분야에서는 우리 국내에서는 이제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도 뭐 좋은 흐름을 가져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미 반도체도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이 지금 최근에 좀 조정에 들어가면 이쪽이 뭐 확 나아지는 못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조금 저점을 테스트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매수해서 좀 끌고 나와도 된다. 그죠? 이거는 뭐 지금뿐만 아니라 제가 한 달 전에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고, 그죠? 그래서 이따가 차트 한번 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 하면 거기서 그거야. 그죠? 지난주 했던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그냥 안에 내용 부분보다는 지금 시장의 하반기의 흐름이, 또 시장 현재 흐름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데카 바이오.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신데카 바이오를 할까, 아니면은 보르노이를 할까, 두 개 중에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지금 조금 탄력적인 부분에서는 신데카 바이오가 낫겠다 싶어서,
이거를 이제 선택을 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만약에 신데카 바이오든, 그죠? 아니면 보르노이, 그죠? 이쪽 이따가 제가 볼 거예요. 그 부분에서,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셔도 상관없어. 그 신데카는 이제 금요일날 좀 강했기 때문에, 그죠? 조금 조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신데카 바이오하고 루닛, 그죠? 이 종목들은 이제 말 그대로 AI 관련 바이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딥러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 딥러닝이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그 컴퓨터가 스스로, 그죠? 외부 데이터를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이런 학습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다양하게 암도 미리 발견하고 또 신약 개발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뭡니까 데이터를, 그죠? 유전자 분석이든 뭐 또 다른 부분이든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하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어떻게 보면 이제 AI 발달로 이런 이제 신약 개발도, 그죠? 개발도 결국은 인공지능으로서, 그죠? 그렇게 이제 개발에 참여한다. 또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데카가, 그러니까 루닛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2, 3만원대, 이 상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지금 뭐 주가가 12, 3만원대 하니까 엄청나게 올라온 거죠. 제가 이제, 오전 방송 시간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루닛은 많이 말씀을 드린 종목이에요. 루닛, 그죠? 그래서 루닛은 이제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더 만끽을 하는 거지만, 그래서 신데카 바이오가 최근 들어서 루닛이 워낙 좋으니까, 이제 대장은 루닛, 신데카는 그냥 따라가는 애가 되겠죠. 요거 보니까 요거는 이제 그 유전자 분석과 관련한 한 이제 바이오 벤처 기업인데, 그러니까 유전자의 빅데이터 이거를 이제 AI와 더불어서 딥러닝을 통해서, 그죠? 신약 개발을 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빅데이터 기반을 해서 AI 기술인 알고리즘을, 그러니까 개인 유전체 맵 플랫폼 기술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도 앞으로, 그죠? 이제 AI 시대에, 그죠? 상당히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러니까 이거 더불어서 이제 신약 개발도 마찬가지로 이걸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합성 신약, 그죠? 바이오 신약이 아닌 합성 부분에서도 이제 그 후보 물질을 발굴한다든지, 또 항체 바이오 마커를 발굴한다든지, 이거는 이제 과거에 제가 이제 과거에 이 삼성 전기를 옛날에 연구했을 때 삼성그룹에서 이제 IT와 BT를 접목하는 그런 기술. 근데 결국 아직까지 뭐 그쪽에서 이렇게 내어오지는 않더라고요. 그죠? 그게 이제 고 이건희 회장님 살아계실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미래를 봤었는데, 지금은 뭐 이쪽으로만 가버렸잖아. 그죠? CMO 쪽으로.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어쨌든 IT하고 BT,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이걸 이제 고려를 했었어. 그죠? 서 회장이 과거에. IT하고 BT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뭡니까? AI, 그죠? 데이터를 접목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말 그대로 AI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지향적이죠. 그 최근에 이제 그 데이터 바우처하고 이제 그 수요 기업하고 협력도 완료를 함으로써 더욱더 좀 견실한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 회사가 뭐 루닛을 따라간다 보시면 돼. 루닛, 그죠? 루닛은 이제 뭐 글로벌적인 부분으로 나가고 시작을 했고 벌써, 그죠? 그래서 요 회사도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근데 어쨌든 금요일날 좀 주가가 올랐으니까요. 요걸 한번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두 개 종목, 한미반도체하고, 자, 그러니까 하나마이크론도, 그죠? 지난주에 했던 걸 한번 봐볼까, 차트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마이크론 뭐, 그대로 세우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냥 목요일 한번 쭉 갔다가 쭉 밀려버렸어. 신기하더라고요. 나가다가 밀린 거야. 그러니까, 나가다가 밀었다는 것은 갈 의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머플을 좀 세우거나 하면, 이 종목은 뭐, 그죠? 단 7% 하락하면 손들면 쳐야 된다. 그리고 이제, 메지온. 이제 메지온. 저 메지온은 뭐, 그죠? 이때 소에 추천한 거니까 전고점 돌파하기 전이었으니까, 월요일날 전고점 돌파하면서, 수요일날 조정 한 빨았죠. 목요일날 올려 세우고, 금요일날 급등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지금 꾸준히,
좀 이따가 한 번 더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자, 그래서 이제 한미반도체. 자, 그러니까 뭐 크게 오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고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 또 약간 오르죠. 그럼 이제 월요일 날 아무튼 미국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 올랐지만은 또 목요일 날은 좀 빠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요일 빠질 때는 거래가 없어. 그럼 이제 미국 시장이 아무래도 어제 조정을 좀 받았으니까 내일 월요일 날은 그죠?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어. 그죠? 그래서 한 3만 원 밑에 정도. 어? 뭐 3만원, 한 29,000, 한 2,300원. 그죠? 29,500원 밑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신데카. 자. 신테카. 자, 신테카는, 이거는 이제 보세요. 어쨌든, 이날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다가, 목요일날 주가가 하락을 하고, 금요일날 다시 이제 주가를 약간 상승시키는,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는 하락을 하죠. 그럼 이거는 월요일날 약간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월요일날. 자, 이거는 이제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 이제 머리를 처음 든 거거든요. 머리를. 근데 이게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 혼자서 가는 부분이라고 하면 모르겠으나 누가 밀어주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루닛이 조정을 받는. 자, 루닛 볼게요. 루닛. 자. 루닛 보면서 루닛은 지금 무슨 보세요. 뭐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루닛은 사실은 이게 이제 연초에도 그 당시에 막 3만원대 이때 말씀을 좀 많이 드리기도 했었어. 이쪽에 이제 앞에 우리 오전 방송에서는. 그죠? 근데 지금 저도 이렇게까지 올 줄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 후배 녀석이 운영사에 이제 대표 있는 한 놈이 있는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또 저런 일이 친구들도 그렇고 후배들도 그렇게 말을 해서 좀 습관했는데 아무튼 우리 대표가 저도 이제 말하던 도중에 루닛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들은 이거를 상당히 크게 본다. 그러더라고요. 야, 이렇게만 오는데 크게 보냐? 나 이거 2, 3만 때부터 한 번씩 한두 번 매매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그들 말을 진짜로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루닛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성장하는 기업이니까. 그죠? 그래서 루닛을 보면서 신데카에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신테카. 그래서 그렇다고 주가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뭐 매일 갈 수는 없겠지만 그죠? 바닥권에서 신테카 이쪽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AI 시대가 도래되면서 루닛도 마찬가지고 신테카도 반응이 받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볼게요. 그래서 아시겠죠? 루닛을 보면서 신테카. 그러니까 두름 다 올랐으니까 월요일날 좀 저점에서 아니면 화요일날 정도 매수 타임을 잡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자, 그 다음에 종목은 이제 매지온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근데 앞에 제가 보르노이를 할까도 고민을 해봤고 매도팩토는 그러니까 신약 개발 부분에서는 매지온, 보르노이, 매도팩토 그죠? 근데 매지온은 지금 뭐 계속 달리고 있죠. 그죠? 보르노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좀 하락을 하다가 바닥 만들고 조금 머리를 들고 있고, 매도 팩토는 지금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매도 팩토도 이것도 이제 어쨌든 지금 바이오의 하락과 들어서 이제 하락을 했는데, 요것도 조금 끼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벡토스텝 같은 경우에가 어쨌든 뭐 지금 병용 임상을 이제 미국 임상을 진행할 것이니까. 그래서 그게 아무튼 그게 나옴으로써 또 임상 1, 2상도 효과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건 제가 차후 부분에 할 거예요. 혹시라도 매도 팩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그냥 보유를 조금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인내도 필요한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우선은 그리고 이제 매지오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죠? 발기부전 치료제. 응? 얘 하면은 이제 뭐예요? 유대나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유대나필의 앞으로 이거를 인정을 하고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던 회사가 미국계 그죠? 미국계 회사잖아요. BRV 캐피탈 500억 유치가 이 자체가 어쨌든 이 회사로 하여금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 후문으로 이야기를 들은 거는 이걸 또 이제 이쪽에 뭐 그 LG 그죠? 구씨들 거기에서 뭐 이렇게 연계를 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유대나필의 임상 이상의 안정적인 또 자금도 이제 확보한 셈이니까 그죠? 그래서 매지오는 이따 차트 보겠지만은 오히려 밀리는 부분에서 저는 추가 매수도 고려한다. 그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강력하게 한번 빠진다고 쉽게 매도하지 마시고. 왜? 루닛이든 바이오도 가는 놈이 가잖아요. 그죠? 근데 바이오 중에서 사실은 지금 이 부분도 뭐 약간 있기는 한데, 그죠? 지금 그 LNC 바이오, 그죠? 이런 애들도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둘 약간 움직이에 하반기에 이게 이제 쉘터가 어느 거 자리 잡아버리고 움직이는, 최근 쉘터가 이제 유상정, 자주 또, 그죠? 갑작스럽게 했잖아요. 어제 제가 방송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아무튼 메지온, 그리고 이제 보르노이하고 매도 팩토도, 그죠? 관심 가지자. 두 종목, 하시는 한번 차트를 볼게요. 유니선 이거는 단기로 이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단기, 그죠? 유니선. 풍력이라는 거 다 아시죠? 그죠? 최근에 이제 중국의 뭡니까? 민양, 그죠? 민양 스마트 에너지 그룹인데 여기에 이제 4천억을 투자 유치를 했죠. 그죠? 이 회사가 그 해상풍력 부분에서는 뭐 설치 부분에서는 세계 3위예요. 3위. 그죠? 또 유니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게 맨날 2,000원대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했던 주식이거든요. 최근에 한 개 업그레이드 좀 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부분 자체가 부각될 것이고, 그죠? 앞으로 이제 뭐 유럽이든, 그죠? 이런 데 수출을 하려면 신재생 에너지에서 만들어야지 수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쪽으로, 그죠? 빨리 좀 계속적으로 뭐 태양광이 됐든 풍력이 됐든, 그죠? 확대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기후변화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유니선 부분에서는 그동안에 뭐 이제까지 우리가 이쪽에 이제 풍력하면은 CS 윈드, 뭐 CS 페어링 이런 쪽만 좀 강한 흐름이었고 항상 처졌거든요. 그죠? 이게 일본 자금이 조금 유입되어 있는 또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회사가 어쨌든 뭐 이제 중국과 또 서로 협력을 하면서 좀 도약을 하지 않을까. 국내 풍력 발전 터빈 부분에서는 1위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 두 개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우선, 메지온. 자, 메지온은 이제 금요일 날, 어쨌든 전고점을 강하게 확 돌파를 해버렸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뭐, 지금 주가가 과거에, 그죠? 76,000원인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갔으니까 최소 요 정도 부근까지 예를 들어서 47,000원 정도까지는 뭐 단기 좀 그죠 뻗치고 나갈 것 같아요. 그 이후도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다 이제 이 회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날 강했으니까 다시 한번 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월요일날 한 33,000원 정도 밑으로 내려오면 또 자리 잡을 것 같아요. 그때 한번 매수 타임을 잡아보시라. 그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르노이, 그죠? 보르노이. 자, 보르노이는 오히려 바닥에서 지금, 그죠? 요것도 이제 보시면 4월 달에 주가 꾸준히 가다가, 어쨌든 이제 한번 쭉 밀려버렸어요. 그죠? 최근에 자리를 다시 잡는 거예요. 보르노이, 그죠? 그 보르노이도 제가 이제 오전 방송에서 신약 개발 부분에서 말씀드린 종목이죠. 그죠? 그럼 다시 이제 자리를 잡고 올라가는 부분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곳쯤 돌파하면 충분히 시도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보르노이 또 예를 들어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메지온, 그죠? 메지온은 좀 많이 올랐으니까 보르노이를 좀 해보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다 이제 매도 팩토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잡아. 일단은 자, 매도 팩토 이거는 지금 뭡니까? 어쨌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손절매를 이제 7% 빠져서 손절매를 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2만 이제 1,700원, 1,800원이 무너지는 부분에서는 저점을 깨버렸으니까. 그죠? 그럼 다시 이제 원위치 부근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상한가가 들어갔던 이때가 결국 이제 그 임상 1, 2상이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죠? 백령 임상. 벡터 스텝이 효과가 좋아서 이제 주가가 상한가. 근데 이제 이때 하락한 부분에서는 뭐 시장 하락과 더불어서 또 최근에서 이제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어요. 뭐 삼바도 그렇고 쉘터도 그렇고, 그죠? 그 영향이거든요. 이쪽은 이제 제가 자리를 좀 잡고 나면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뭐 다음 주가 됐든 그 다음 주가 됐든, 그죠? 자리 일단 중요한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떨어지는 칼에 여기가 바닥이다 하고 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딱 그 바닥에 꽂히고 나서 이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요 세 종목은 여러분들이 같이 맥락을 보시면 되고, 자, 유니선. 자, 이게 이제 지금 과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과열인데 지금 당장 매수는 하지 마세요. 그죠? 어쨌든 이제 누군가는 뭐 손을 이제 대놨어요. 손은. 그죠? 맨날 뭐 이렇게 하다가 어쨌든 이제 돈이 들어와서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아무튼 풍력 관련 부분에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CS 윈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요 다시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과열이 풀리고 뭐 한 2,200원 정도 이런 내려오는 부분에서 한번 해보시고, 다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들 제가 지금 계속 지금 이제 이게 부담스러운 게 뭐냐 하면 손절가가 안 되시는 분들은 손을 대면 안 돼. 손절가. 그러니까 7% 전후를 명확하게 손절가로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은 다시 이제 여기 했죠. 그래서 메지온, 보르노이, 매도 팩터. 자, 유니슨 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반도체 소비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한미 반도체를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도 하고 두산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마이크론 있어요. 그러면 한미는 매수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나는 유진테크 있어요. 매수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종목만 매수하라는 뜻이야. 이것도 사고, 한미도 사고, 두산도 사고, 뭐, 하나도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쪽은 항상 여러분들이 이쪽 종목 중에서는 한 종목 정도는 가지고 나가면 좋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 코리아스키트, 이스페터와 더불어서 누구? PCB 쪽. 이제 그쪽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면서 매매하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 기술주들은 너무 최근에 바이오가 뭐 워낙 빠졌으니까 지금 이제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알테오젠, 레고, ABL, 기술 수출 3인방. 신약 개발에서는 매더 팩터, 메지온. 그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오스코텍이나 보르노이. 그죠? 뭐, 루닉, 신데카, GC셀, 앱클론, 뭐. 그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직까지 신약 개발이 됐던 바이오가 아직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니까. 일본 이제 신약 개발들이 지금 하나씩 꿈틀꿈틀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하반기부터 기술을 잡으면 이쪽이 제일 빠를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쪽에는, 부품 쪽에 이제 화신, 성우, 서연. 이쪽이 이제 뭐예요? 결국은 3인방. 그죠?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움직이는 이제 초단기 급등주, 이런 부분들. 뭐 일지테크든, 네오든, 두올이든, 아진이든, 화천이든, 그죠? 이런 쪽은 이제, 나름 이제 완성차가, 현대차, 기아차가 좀 안정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대장은 이제 화신이니까. 그럼 화신도 사고, 서현도 사고, 성우도 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나는 화신, 성우 한 놈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요 자동차 부품 쪽에는 요 정도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근데 아직까지는 자동차 안 움직이니까. 그죠? 또, 바이오도 안 움직이니까. 그러면 지금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움직이니까 여기서 조금 노리는 것도 좋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계속 그렇고, 바이오 쪽의 일부 신약 개발주, 그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 여기서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우선 호흡을 맞추다 보면, 그죠? 또, 하반기가 되면서, 그죠? 이제 주도로 나오는 부분이 되면, 그렇게 또 물량을 늘려나가는 그런 전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또 힘내시고요. 이 강의는 여러분도, 저도 주말에, 여러분들도 주말에 시간 내서 청취하시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셀트리온 수익금은 셀트리온 저축을 들자. 이 취지니까요. 여러분들, 셀트리온 저축 꼭 수익 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단, 손절가는 7% 전후. 아시겠죠? 그게 안 된다? 그럼 절대 매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모처럼 내일 수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